도서관은 흔히 정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기후현 중심부에 위치한 이 건물은 그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벽이 없고 경계가 없는 곳. 세계적인 건축가 이토 토요가 설계한 모두의 숲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숨결이 머무는 거대한 공공의 거실이자 현대 건축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이상향이죠.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천장에 매달린 11개의 거대한 반투명 구조물, 바로 글로브입니다. 이 거대한 갓들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토 토요는 도서관 전체에 골고루 빛을 전달하기 위해 기하학적인 격자 구조를 고안했죠. 덕분에 외부의 강한 햇살은 이곳을 통과하며 부드럽게 걸러지고 마치 숲속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실내를 감쌉니다. 실제로 이곳을 찾는 이들은 말합니다. 조명 아래가 아니라 자연의 빛 아래에서 책을 읽는 느낌이라고요. 조명을 최소화하고도 낮 시간 내내 깊이 있는 빛의 공간을 유지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이토 토요가 설계한 건축의 마법입니다. 이곳에는 전형적인 열람실의 딱딱한 책상 대신 이용자의 행위를 존중하는 다양한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가구들의 높이와 질감입니다. 아이들은 둥근 공간에서 뒹굴며 책을 읽고 학생들은 낮은 테이블에 엎드려 자유롭게 공부하죠. 구글 리뷰를 보면 재밌는 평이 많습니다. 도서관에 왔는데 마치 친구 집 거실에 온 것처럼 편안하다는 이야기들이죠. 건축가는 공간을 구획하는 대신 가구의 배치를 통해 자연스러운 시선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용자들은 자신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공간의 일부가 됩니다. 건축이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자세를 건축이 먼저 알아채고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곳은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입구부터 카페와 상점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도서관이 정숙을 강요했다면 이곳은 소음조차 일상의 활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카페에서 퍼지는 커피향,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하나의 숲에서 섞이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기후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도서관과 시민활동센터, 갤러리가 하나의 거대한 평면 위에 공존하며 세대를 초월한 소통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어른들의 지적 사유가 만나는 곳, 이곳은 도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 플랫폼입니다. 이 도서관을 설계할 때 이토 토요는 기후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옮겨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현의 숲이 가진 빛의 투과율까지 일일이 계산했죠. 천장에 11개 글로브가 모두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달라지는 태양의 각도를 고려해 실내로 들어오는 빛을 아주 정교하게 조율한 것이죠. 마치 숲의 캐노피가 태양빛을 걸러내듯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거닐며 건축가의 세심한 배려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도서관이 개관한 후 주변 상권과 지역 커뮤니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을 넘어 시민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고 대화하고 전시하는 창의적인 허브가 된 것이죠. 인근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던 동네였지만 지금은 미디어 코스모스에 머물기 위해 하루를 계획한다고 말이죠. 이는 건축이 단순히 건물이라는 외피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지역의 시간을 새롭게 정의하고 공동체의 기억을 조각하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도서관 하나를 짓는데 1,400억 원이라는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막대한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이 거대한 자본은 개관 5개월 만에 53만 명이라는 숫자를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방문객의 숫자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입니다. 매일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숲의 공간을 찾아 스스로 일상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폭발적인 증가세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일 낮 시간대의 이용률이 비례하여 상승하며 이 공간이 시민들의 삶의 일상적인 플랫폼으로 완벽히 안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왜 이곳에 모여드는 걸까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1,400억 원의 투자가 만들어낸 공간적 환대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방문객의 증가는 시민들이 더 깊게 읽고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질 좋은 시간에 대한 갈망을 대변합니다. 복잡한 목조 트러스 구조가 정교하게 조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뼈대를 형성하는 핵심 작업입니다. 목재의 따뜻함과 철골의 강인함이 결합하여 독창적인 지붕 형태가 완성되어 갑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을 지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현대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 건물이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는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수의 일정한 온도를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름철 시스템은 지하의 시원한 공기를 건물 내부로 순환시킵니다. 이때 환기구를 개방하여 뜨거운 공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합니다. 반면 겨울철에는 환기구를 닫아 데워진 공기가 건물 내부에 머물게 함으로써 별도의 에너지 소비 없이 최적의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건축에 담아낸 이 건물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스마트한 공존을 보여줍니다. 결국 건축의 완성은 공간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오늘 공간과 책에서 추천할 책은 이토 토요의 내일의 건축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토 토요는 2013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현대 건축의 거장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건축이란 단순히 덩어리를 쌓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바람과 빛이 지나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벽이 사라진 이 숲,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를 설계한 그의 철학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단순한 소비를 넘어 더 건설적인 사색을 원한다면 오늘 이 모두의 숲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공간과 책이 함께하겠습니다.